자, 함수 스텝 2, 알고전 스텝 2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n이라고 할 때 대응 중에서 n에서 n으로의 함수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요. 함수인 걸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대응이 아니어도 되고요. 즉 어떤 하나의 x에 하나의 y만 대응이 되면 되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 원수 n의 n의 배수를 대응시킨다. 즉 예를 들어 2라는 애는 2만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대응시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시킨다는 거에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럼 2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각 원소에 n에다가 2n 플러스 1을 대응시킨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만 대응시킨다는 이야기니까 그 하나만 대응시킨다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마찬가지입니다. n제곱이라는 것도 n에서 n제곱으로 대응시키는 것 또한 한 개의 원소를 한 개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치역이 되도록, 자, 일단 치역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정의역도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일단 기본적인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속이고요. 쭉 하나로 이어진다는 말이고 중간에 끊김이 없다는 이야기를 연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요. 즉 어떠한 하나의 시작점에서부터 하나의 끝점까지가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고, 이 얘기 아니면 요 얘기,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시작이 됐다라는 정의역의 범위가 있으면 치역의 범위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식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한 시작점과 끝점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정의역의 시작점인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거에 대응되는 y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4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대응되는 2에 대응되는 y도 0의 반대인 4 아니면 0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a가 얼마? 1. a가 1이고 b는 2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a라는 값이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나오나요? 맞나요? b도 2 나오죠?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x의 범위가 a가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15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가 정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x에서 출발해서 x로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과 0과 1을 대입했을 때 다른 값으로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마이너스 1, 0, 1에 대응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a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나오고요. 두 번째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1 나옵니다. 이때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 2a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 2a 플러스 2라는 값이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되거나 0이 되거나 아니면 세 번째 1이 되거나. 근데 이 중에서 조건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정수 a라고 나와 있죠. 그 정수 a를 만족할 수 있는 값은 이 값 a가 마이너스 1일 때 밖에 없네요. 확인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16번. 함수의 그래프인 거는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세로선을 연결했을 때 그 세로선에서 그래프와 겹치는 교점이 하나일 때 함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신다면 1번, 3번 안 되죠? 3번은 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네요. 여기 이런 곳들. 그리고 4번. 1번과 4번은 함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전체에서 전체로의 함수가 정의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대1 대응이다. 그래프에서 1대1,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라고 했죠? 기울기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조금 알고 있는 단어로서 사용한다면 증가함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함수여야 되고요. 감소함수는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이 원리가 변하면 이거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라는 값이 0보다 크다 이기 때문에 2-a라는 값 또한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그 경계값, 예를 들면 여기 있는 x가 0일 때와 이 끝나는 점, x가 0일 때의 값이 서로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0 대입하시면 1 나오고 1 나오니까 0,1에서 이 두 직선은 서로 만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기울기만 확인하시면 되죠. 따라서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8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 y의 임의의 원소 y에 대하여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 x가 존재한다. 임의의 원소 y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모든 y의 원소에 대하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치역을 p라고 한다면 y는 p에 속한다. 따라서 라지 y도 p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부분집합이 아니라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y는 p이고 p는 y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p는 y랑 똑같다. 두 번째, 식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fx1과 fx2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f 무역과 니은에 의하여 f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음의 실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는 상수함수임을 보여라. 자, 범위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음의 실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19번입니다. 음의 실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 fx라는 애는 x-x가 돼서 0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0이 되고요. 임의의 원소, 즉 x는 항상 0에 대응됩니다. 그죠? 또 다른 말로, 요걸 좀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x 값에 관계없이 0을 가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20번 보겠습니다. fx가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곱이 x 플러스 y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죠. f가 1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만약에 x에다가 2, y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f2라는 값은 f2 플러스 f1이 돼서요. 1은 1 더하기 f1, 즉 f1의 값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2분의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f1이라는 값은 f2 더하기 f2분의 1이 될 거라서 0이라는 값이 1 더하기 f2분의 1이다. 계산해 주시면 f2분의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값을 계산해 준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서 이런 몇 가지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 조건 하에서는 지수예요, 지수. 지수가 되는 거입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 혹은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되실 때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번 보겠습니다. A라는 애가 12하의 자연수에서 A에서 A를 양의 약수의 개수로 정의한대요. A에서 A로 한정 지었고요. 약수 개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확인해 보면 되죠. 만약에 1일 때는 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F1은 1이죠. 2는 약수가 1하고 2니까 F2는 2가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3은 그럼 얼마?
2, 4는 3, 5는 2, 6은 4, 7은 6은 4, 7은 2, 8은 4, 9는 3, 10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fx의 치역을 구해주시면 치역은 뭐가 됩니까? 1, 2, 3, 4 라는 값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서 fx는 2가 되는 그 x들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네요. 즉 약수가 2개짜리인 아이들을 구하라 라고 한 거니까 소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 3, 5, 7. 간단하죠? 자, 22번 넘어가겠습니다. x는 자연수, 2부터 10까지인 자연수, n은 그냥 일반 자연수, 전체 영역에서 x에서 n으로 보내는 그 값이 약수 중에서 소수이고 최대인 수로 정의한대요. 위에 있는 문제와 동일한 21번과 비슷한 문제인데, 자, 2는 약수가 1하고 2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소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3은 3이 될 거고요. 4는 2, 5는 5, 6은 3, 7은 7, 8은 2, 9는 3, 10은 5.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치역 구하시면 2, 3, 5, 7 4개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F1이 짝수가 되는,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면 조금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냐면 경우의 수로 확인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F1이 짝수가 되는 거, 그러면 F1이 얼마일 때? 2일 때. F1이 4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첫 번째 2를 제외한 y라는 애에서 2를 제외한 나머지 1, 3, 4, 5가 1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의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 세우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개. 마찬가지로 여기도 24개. 그 두 개가 합쳐주시면 48개 나오겠네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두집합 x에서 치역의 공역 y와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는 예를 들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순열 조합 중에서 비둘기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게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정의역의 원소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공역의 원소가 3개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공역의 원소들 중에 하나의 원소에는 2개의 x의 원소가 대응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하나의 원소라는 게 A가 되는 경우, B가 되는 경우, C가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줄 세우는 거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A가 되는 경우는
에, 2개를 대표 뽑기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표 뽑기 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합니까?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게 대표 뽑기죠.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줄 세우기 마무리하시면 12개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B인 경우도 계산을 해보시면 12개, C에서도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36개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24번 문제까지 진행했고요. 함수 스텝 2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